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남편이 법정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하려고 하니까 이례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그 책임을 물어서 이 서민석 변호사를 사실상 해임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당시 모습 다시 보시죠. 제가 아까 흥분해서 그랬는데 예. 조금 더 입장 정리를 해볼게요. 저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남편분이랑 입장이 근데 좀 다른, 가족이랑 좀 다른 게 왜 그렇다고 좀. 저도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민석 변호사님이 안 오신다고 하신 것 같아서 저희는 좀 볼게요. 일단. 예. 민주당이 오늘 기자회견 열고 박상현 검사 즉각 체포하라, 이화영 석방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여러분 지금 보시는 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도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 이 이화영 씨 측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라고 진술을 바꾼 거 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였고 당시 제가 법조팀이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누구보다 저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시 법조팀에서 이화영 씨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를 상당히 또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었고 그런 당시 취재 기자 입장에서도 이번 서민석 변호사의 이 주장들은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일단 뭐 서민석 변호사도 그렇지만 이화영 씨 부인도 180도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작 수사냐, 조작 언론 플레이냐, 둘 중에 한 사람은 죽는다, 깜빵 간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 시계를 2023년 8월 달로 돌리면은 그 시점, 한마디로 대한민국 역사상 피고인 남편에 대해서 지금 밖에 있는 부인이 부부싸움을 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면은 지금 바로 그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때 문제가 됐냐? 실제로 서민석 변호사를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선임을 해놨고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부인을 하다가 2023년 6월 중순쯤 해서 진술이 변경이 됐던 것이죠. 그 진술 변경을 해서 이재명 그 당시 경기지사에게 2번 정도 보고를 했다라는 그런 자백성 진술을 할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서민석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뭐 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청주에 지금 시장 예비 후보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법률가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해관계 있는 사람의 진술을 믿을까요? 아니면은 이해관계 없이 드라이하게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의 진술이 맞을까요? 뭐 불문가지 아니겠습니까? 이해관계가 있으면은 그 이해관계에 맞춰서 진술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은 봐야 됩니다. 박상현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인 무슨 원한이 있습니까? 서민석 변호사와 이화영 그 부지사에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서민석 지금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든 민주당에서 청주에 공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2023년부터 지금까지는 단 한마디도 없다가 본인이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가 엉키자마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는 이 배경, 좀 전에 지금 그 앵커께서도 얘기한 것처럼 예전에 보였던 행동과 사뭇 다른 그 진술 속에서 저 또한 정말 법조인으로서 혼란스러운데요. 결국 그런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 자체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주범 종범이라고 하면서 남편이 종범이 되면은 훨씬 더 형이 낮아진다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다? 박상영이 아니고 서민석 변호사라고 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그 박상영 검사가 무슨 녹음을 합니까? 그 당시에 서민석 변호사가 수십 통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일 또 무슨 녹취록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찌끔찌끔 할 것이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처음부터 녹취록을 싹 다 공개를 하는 것이 그게 누군가의 진술이 맞는지를 밝히는 척경이라고 봅니다. 3년 만에 정반대의 입장을 갖고 나온 서민석 변호사 왜 이럴까? 국민의힘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88만 청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청주 시민의 삶을 변화하고 청주의 경제, 문화, 복지 주도를 혁신하기 위해 나선 변호사 서민석입니다. 민주당의 공작 정치는 늘 패턴이 똑같습니다. 민주당의 공작 정치의 시작은 뜬금없는 녹취에서 시작됩니다. 그 녹취록 어디 있다 이제 나온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물으면 그럴 것입니다. 논두렁에 버렸다가 팥두렁에서 다시 주워왔다고 할 것입니다. 서민석 변호사가 민주당 공천장을 받기 위해서 민주당에 갖다 바친 이 녹취록은 한마디로 공천 뇌물입니다. 녹취 짜집기 공개는 본인의 공천 가능성을 높이려는 기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짜깁기 녹취 앞세운 3류 정치 공세 그만하고 자신 있다면 전체 녹취 내용을 공개하십시오. 애당초 부당한 회유 압박이 있었다면 법정에 제출하면 될 일입니다. 결국 민주당 공천 때문 아니냐 지금 얘기 같습니다, 서 소장님. 제가 볼 때는 그 공천 뇌물로 가는 거 너무나 가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서민석 변호사가 청주시장 예비 후보로 본 후보로 단수 공천되었다든가 전략 공천되었다라면 이게 뭔가 좀 당해서 저 사람에게 특혜를 줬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청주시장 좀 예비 후보가 6명이에요. 그 중에 1명이고 4월 6일부터 8일까지 권리당원 30%에 일반 여론조사 70% 경선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경선에서의 일반 국민 여론이 70% 이상 가기 때문에 뭐 당에서 어떤 영향을 준다고 해도 크게 서민석 변호사에 유리하게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도대체 이화영 변호사 시절에 서민석이 이렇게 하면 우리 이화영을 좀 감형하거나 아니면 뭐 보석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까라고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을 그걸 녹음한 것인지 아니면 그 예를 든 것에 대해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박상현 검사가 예.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민석의 이야기를 내가 동어 반복한 것이다라고 한 누구의 잘못인가는 시시비비는 뭐 서민석 변호사가 내일 그 전체 녹취를 공개한다고 하니까 한번 그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보면 좋겠고요. 저는 민주당이 체질적으로 이렇게 검찰에 대해서 의심하게 된 것은 자라보고 놀란 가서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겁니다. 네. 이번 그 검찰의 조작 기소와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김성태 전 회장이 구치소에 면회온 사람에게 차라리 이재명한테 돈 줬다고 그럴 걸 그랬다라고 한 얘기도 있고 그리고 남욱 씨도 재판 과정에서 위례신도시를 윗 어르신으로 검찰이 진술을 조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진술 조작 때문에 이렇게 과민 반응하는 것 같고 시시비비는 좀 국정조사를 통해서 가리되 여당도 야당도 이게 조작 기소다 내지는 이재명 대통령을 공소 취소하기 위한 기승전 국정조사 입고로 공소 취소를 위한 거다라고 하는 정치 공세를 할 게 아니라 예. 물증과 증거를 국정조사에서 대서 그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우선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